안녕하세요. 마이빌딩 김문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오랜만인 만큼 조금 특별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NPL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즘 굉장히 핫한 NPL을 모르실 수가 없겠는데, 이 NPL은 Non-Performing Loan이라고 지금 경기 침체되고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 NPL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악화가 되고 또 연체율이나 부실 채권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매물로 풀리는 이 NPL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는 내수 부진이나 수출 경기 둔화로 또 성장세가 약화가 되면서 부실자산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높은 금리랑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실자산은 저평가된 이 자산을 매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NPL 시장이 역대급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경쟁이나 수익성 또 회수 지연 등 여러 과제가 또 함께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내수 부진과 건설업 침체로 인해서 부실자산 규모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NPL 시장은 1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NPL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거는 시중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NPL을 대거 매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고금리가 부담되고 또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출 연체율도 또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NPL 투자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알짜 매물이 부족하고 또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회수 지연 등의 또 여러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잘 모르고 NPL 매물에 접근을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작년부터 NPL 물건을 같이 진행을 해보자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 또 손님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NPL 매물 갖고 있냐, 경공매 매물 접근해보고 싶다, 이런 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반 매물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매물들을 조금 더 원하시고, 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빌딩을 다루고 있지만 NPL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얕은 지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NPL 물건이 어떤 건지는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 물건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는 자세하게 아는 직원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NPL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NPL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사님 한 분을 모셔서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NPL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해보시거나 아니 금융사에 좀 계셨다거나 자산운용사 쪽에 계셨던 분이면 잘 아실 텐데, 제가 어느 수준 어디까지 아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NPL이 약자로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다들 부실채권이라고도 알고 계시는데, 이제 금융권 가서 부실채권이라 하면은 어감이 좋지 않아가지고 무실적 여신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이자를 못 내거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내게 되면 NPL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거를 채권을 매각을 아무 곳은 해도 차주가 아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은행에서도 NPL이 발생한 골칫거리잖아요.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꼭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서 다들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은행에서 경매 공매에 넣어버리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우리 같은 AMC 대부업에다가 이걸 매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제 그거를 알기 전에 잠깐 설명드린 어느 은행이든 가시면은 자산 건전성 5단계가 있어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저희 잠깐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 같은 거 보시면은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금 들어가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건물 부셔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보수할 때 충당금 뽑아가지고 그걸로 메꾸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은행도 돈을 빌려줬는데 사고가 터지면 이거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쌓는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보시면 여기 정상이라고 있어요. 이 정상 단계에서 이자 잘 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차주가 이자를 못 내게 되면 두 번째 달부터는 요주에 들어가요. 그럼 충당금을 대여해준 금액의 5%를 쌓게 됩니다. 이까지는 그래도 은행이 그래 빨리 차주하고 얘기해가지고 잘 갚도록 유도를 해보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쯤 가게 되면은 충당금을 30%를 쌓게 돼요. 그럼 1억 빌려줬는데 30% 충당금 쌓아버리면은 은행은 이자를 자꾸 받아먹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충당금을 다 써버리게 되면은 빌려줄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은행은 실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골치가 아파지게 되죠.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NPL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매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당금 30%라고 해놨는데 은행에 따라서는 40%, 5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더 진행이 되면 은행은 진짜 골치가 아파지겠죠. 1억 빌려줬는데 8천만 원 쌓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나가면 결국 1억 빌려줬는데 1억을 충당금 쌓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은행이 자기 자본금의 8% 이상이 연체가 되면은 금감원에서 영업 정지를 내리게 됩니다. 은행 문을 닫아요. 최근에 아마 사고 있으신 거 아실 겁니다. 그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있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진짜 무자비하게 공격적으로 대출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PF 자금 엄청 많이 나갔었고, 웬만한 시행사들이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된다라고 해서 몰려가지고 한번 했다가 많이 터졌죠. 그래서 지점 많이 없어지고 병합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런 부분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잠깐 설명드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 건물 시세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뭐 시세가 되든 감정평가가 되든 이 기준으로 해서 뭐 70%, 80% 옛날에 좋았을 때는 80%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65%, 60%는 잘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10억짜리 건물인데 채무자가 대출로 예를 들어 한 5억을 빌렸어요. 5억을 빌리면 우리 등기부 등본상에는 120% 채권 최고액이 잡히죠. 뭐 130% 잡힌 데도 있고 대법에서 대출 나가면 150%도 잡아요. 이해하기 쉽게 120%라 기준을 하고 5억 빌려주고 120%면 6억이잖아요. 이렇게 6억이 채권 최고액이 잡혀요. 그러면 저희는 이 채권을 그러다가 이제 차주가 돈을 못 갚아서 NPL이 터지면 저희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채권을 뭐 4억이든 3억이든 원금 이자 할인을 해가지고 사오겠죠. 그렇게 사오게 되면은 누군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시세가 그래도 10억이 나오니까 7, 8억 정도 수준에 낙찰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잘 해야겠죠. 낙찰이 되면은 아까 저희가 채권을 4억이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4억이 사온 채권이 5, 6, 2억이 저희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배당 수익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게 저희 첫 번째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4억짜리 채권을 살 때 4억에 대한 90%는 또 은행에 채권에 대한 질권 대출을 일으키고요. 나머지 10%는 투자자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알기로는 채권 매입할 때 개인은 못 산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근데 투자자가 10% 이상 투자는 못해요. 너무 투자자의 투자 비율이 높아지면은 저희가 나중에 그 투자에 대한 배당을 챙겨줄 때 저희 수익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0%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부동산 가치평가 능력이 이 부동산 금액을 매기는 이 시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기존에는 주변지 거래 사례라든지 뭐 임대가 얼마 있으니까 뭐 얼마 수익이 나니까 이 건물이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책정을 하지만, 저희는 좀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게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히스토리부터 파악이 돼요. 기본 차주가 얼마에 샀고 처음에 얼마에 사서 얼마 대출을 일으켰는데 얼마 이자를 납부하고 얼마를 못 냈고 그래서 NPL이 터졌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EOD가 났으니까 나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선, 적절한 금액을 다른 시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개법인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매수인이 10%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계약금에 대한 협의는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어떤 용도냐면요.
그 매수자가 은행에서도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을 놓치면 안 되고. 왜냐면은 마이빌딩에서 모셔온 매수자를 위해서 공매를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 또 가지금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은행에서는 절대 막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매수자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5%든 10%든 협의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고 의지를 보기 위해 계약금 넣으라는 거지 그 다른 건 아니고 그리고 계약금이 예를 들어 저한테 준다거나 다른 데 입금하게 되면 위험하지만 말씀드린 은행하고 직접적인 거래예요. 은행이 돈을 넣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큰 법인들이 이 NPL을 알거나 공매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들 하세요. 일반적인 중개 장이 좋을 때 부동산 장이 좋을 때는 중개사하고 같이 해서 그때는 물건이 없을 때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요즘같이 장 안 좋을 때는 대부분 이런 법인에서도 NPL 물건을 찾지 딱히 정확하게 제 가격 다 주고 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에 지금 요 시기가 딱 NPL 많이 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본력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줍자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고 계신 것 같고 최근에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런 큰 물건들을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연예인들 B급이나 이런 경우들은 일단 돈이 없어서 못 사고요. A급 연예인들은 재밌는 거 엔터테인먼트가 이거를 어레인지 시켜줘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그 연예인한테 뭐 돈 있으면 해봐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 아니면 뭐 다이렉트 알면 제일 좋은데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엔터 쪽도 한번 두들겨 보시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고금리나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NPL 시장의 변동성과 또 투자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또 경쟁도 심화가 되고 네, 자금 조달이나 회수 능력이 이 기업의 생존과 투자 성공의 핵심으로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NPL 물건을 찾는 손님들도 계속해서 많아지실 거고요. 또 NPL 물건도 계속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NPL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왜 지금 이렇게 NPL 시장이 핫한 이유를 무엇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NPL 시장은 항상 핫했다. 네, 항상 핫하고 계속 매물이 많았었고 네, 상속으로 나오는 매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또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마이빌딩은 네, NPL 회사와 협업을 하고 그래서 NPL 매물이나 경공매 매물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매물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전문가들 모셔서 교육을 진행하고 또 영상도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